예, 이번 시간에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명세서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장에 의한 부분과 추계에 의한 부분이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택 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수익금액 상당액은 보증금에다가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적수 곱하기 60%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이자율의 금융수익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3억 원을 차감을 해줍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해서 365로 나누고 이자율의 금융수익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계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되 금융수익에 대한 부분이 차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자율은 지금 현재 1.8%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익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총수익금에 산입을 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월세 받는 부분이 있겠죠.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는 무조건 과세소득입니다. 그죠? 과세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소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펴보는 게 월세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익금액, 이자 상당액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으로부터 순서대로 3억 원을 뺀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주택과 관련해서는 3억 원을 요거 차감한다라고 했죠. 차감을 할 때 보증금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뺄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빼는 방법은 그러니까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데서 먼저 뺀다라는 부분인데 2주택 이상인 경우로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하는 구간별로 차감해라라는 부분입니다. 변동 시점마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의 계산 시에 유의해야 될 부분은 주택수가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2주택자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 주거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3주택을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작은 주택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거죠. 자, 면적 기준 확인하시고요. 자,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별로 3억 원을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입니다. 이 부분. 주택의 경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공동소유는 지분이 큰 자의 소유로 본다. 그런데 2명 이상인 경우 지분이 큰 사람이 2사람 이상이면 각각 소유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집을 한 채를 갖고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70대 30이다 라고 하면 70%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 집이 되는 거, 아들은 집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각각 집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합의에 의해서 1인을 소득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소득 귀속자로 봅니다. 자, 70대 30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합의해서 아들이 다 가져라. 소득 금액을 아들이 다 가져라라고 하면 아들 집으로 보고 아들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소유하는 걸로 한다라는 겁니다.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인 사람, 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70%와 30%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연간 6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부분인데 아들 거는 아들대로 신고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각각 소유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6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한 집을 지분율 30%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 이때도 각각 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택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부부만 합산해서 주택수를 따질 때만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은 거주자별로 주택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거주자별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부부 합산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지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큰 자로 봅니다. 지분이 같은 경우로 합의로 1인의 소득 귀속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부부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간주임대료와 월임대료를 합산해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분배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 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분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임대업 또는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3억 원 차감되는 것도 공동사업자별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수익금액 판정할 때 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총수익금액 포함이 되느냐는 건데,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을 산입해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익금액도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9개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자, 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거죠.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억 초과 주택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 가능하다. 2천만 원 이하일 때 선택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7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백두무역 상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임대보증금 등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세무조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우리 관련 자료는 207페이지에 자료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 프로그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관련되는 탭과 그 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총수익금액 계산하는 탭,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되는 총수익금액 계산하는 탭,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탭과 두 번째 탭은 주택을 제외한 수익금액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7페이지 자료에 상가 건물 임대 보증금과 관련되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건설비 상당의 이자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주택과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탭이 되겠습니다.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을 합니다. 건설비 총액 6억 원이죠. 건설비 상당액 6억 원이고요. 자, 임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임정하고 연면적이고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그래서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임대보증금 운용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자료에 이자수익 250만 원,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이 250만 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상가 건물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200만 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 요거는 이제 우리 관련되는 장부 기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해당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을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신 다음에 두 번째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적수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도 보증금 변동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가액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 계정별 원장의 내용을 불러와서 반영해서 적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적수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적용은 전기 2월로 해서 계산을 하면 건설비 상당액 적수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상단 부분에 이자율을 적용해서 총수익금액 산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이자율이 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은 1.8%로 법이 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지금 강의 진행하는 중에는 아직 우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1%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숫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총수익 금액에서 주택 임대와 관련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주택 임대와 관련되는 부분 우리 207페이지에 4번 자료에 나와 있죠. 주거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고 보유주택이 3채로서 보증금과 월세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증금에 대한 운용수익은 없고 주택 월세 총액은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걸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간주 임대료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택 소재지나 임차인 정보가 있으면 임차인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임대 기간이 되겠습니다. 임대 기간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변동이 있었죠. 3월 1일 날 임대를 개시했다가 2020년 3월 1일 날 1억 5천으로 보증금이 변동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 계약 기간을 종료일자를 보증금 변동되기 바로 직전 날짜로 변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보증금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또 1억 5천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3월 1일 날 1억 5천으로 해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억 5천 관련되는 정보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련해서 B 아파트입니다. 2억 원에 대해서 2020년 2월 1일 날 그러니까 보증금을 넣었습니다. 그죠? 넣었고요. 그 다음에 C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 날 보증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증금이 변동되는 시점마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증금이 1월 1일 날 보증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 날 B 아파트 보증금이 생겼죠. 늘어났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그러니까 A 아파트 보증금 변동이 있었고요. C 아파트가 6월 4일 날 보증금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변동이 있는 날 기준으로 각각 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208페이지에 그러니까 주택임대보증금 적수는 임대보증금 변동이 있는 구간별로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기간별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3억 원 적수 차감하는 부분도 우리 관련 예규에서 보증금이 변동되는 구간별로 3억 원을 차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보증금 총액은 1억이고요. 3억 원을
차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감 후 보증금 적수는 제로가 되고요. 2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 보증금 총액은 3억입니다. 그죠? 그래서 총 3억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고요. 3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보증금 총액은 3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적수가 큰 금액부터 차감하다 보니까 A 주택에 대해서 적수가 계산이 됐습니다.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수 큰 금액 기준으로 해서 차감을 하게 되면 C 아파트부터 차감이 되게 되고 A, B 아파트에 대한 부분 적수가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적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10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 임대 보증금 총수익 금액 세 번째 탭에 작성 순서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 보증금 적수는 먼저 임대 보증금의 변동 기간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08페이지에 그렇게 구분했듯이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임대 보증금 변동 날짜를 기준으로 쭉 등록을 해줍니다.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6월 4일 기준으로 전부 다 적수를 계산을 했죠. 그리고 임대 기간은 계약서상 임대 기간을 입력하면 되고 임대 기간은 적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임대 보증금의 변동 기간별로 주택 임대 보증금을 입력하면 관련되는 기간별로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변동기간 내에 관련되는 적수가 가장 큰 순서대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2월 1일 날 변동이 됐으면 2월 1일 기준으로 차감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3억 원을 차감하고 또 3억 원을 차감하고 기간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앞부분에 있는 분리과세 주택임대 일령 번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분리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하신 다음에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임대보증금 간주 총수익금에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주택 관련되는 부분, 임대보증금 관련되는 부분, 상가보증금 관련되는 부분 총수익금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주택임대보증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 코드에서 소득 구분을 주택임대소득으로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업소득이 있는 백두무역상사 안에서 그냥 이렇게 계산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주택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 간주총수익금액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소득 구분에 따라서 별도로 회사 코드를 등록하신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